신당 창당을 향한 이 전 대표 행보가 거침없어 보이는데요. 이준석 신당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응답이 높게 나왔습니다. 네, 신당의 영향력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뭐 혐오 정치를 한다, 20, 30대에 의존하는 정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준석 신당을 하면 누가 따라가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오판입니다. 이준석 신당은 이미 실체가 있는 거예요. 호불호와 관계없이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 TK 지역에서는요 오히려 1% 안팎이지만 신당이 더 높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뭐 원에 출마하든 대구에 출마하든 지역구에 출마 안 하고 비례대표로 가도 당선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정치는 아무리 봐도 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새로 뭔가를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도전이 있다면 그 아성을 깨는 것일 것입니다. 제가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는 저는 당연히 어렵다는 이유로 회피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지금 대구에 출마를 원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노원병은 어차피 출마해도 그리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실체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에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 실체는 금방 또 허상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지금의 20%가 5달 뒤에도 20%라는 걸 믿었으면 이준석 대표는 벌써 나가서 벌써 창당했어야 돼요. 그러지 않는 이유는 이 숫자가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대통령이 정말 그 태도를 바꾸고 국정 운영 방식도 바꾸고 당도 좀 달라지면 이게 더 빨리 내려간다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겨우 50%밖에 안 정해졌고 하루에 1%씩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쪽의 지지율 숫자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제대로 정치하는 거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죠. 제가 볼 때는 아직은 한 달을 좀 걸쳐놓은 상태라고 보거든요. 이준석 대표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자기 잃어버린 자리를 다시 되찾고 싶어하는 거예요. 가서 국민의힘에 들어가가지고 뭐 선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자리를 딱 네. 차지하고 그다음 자기는 이제 보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같은 데 출마해서 이번에 원내도 진입하고 이런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그냥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신당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도 애매모호한 게 두 가지거든요. 무슨 신당이야라고 했을 때 하나는 뭐냐면 개혁 보수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이준석 요 계열로 우리가 사실 국힘은 안 된다. 이미 보수 정당 생명이 끝났다. 국힘을 대체할 수 있는 정당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또 극대섭이라든지 또는 뭐 또 정의당의 일부 인사라든지 또 민주당의 일부 인사까지 해서 중도 보수 연합 정당인 겁니다. 이 경우에는 네.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 정당처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나가겠다라는 건데 지금 어느 쪽으로도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준석 신당에 참여하는 세력이 누가 될 건가를 유심히 보시면 돼요. 지금 뭐 양금석이라 그래서 뭐 양향자, 뭐 금태섭, 이준석 거기에 또 이현주 의원, 또 정의당 출신인 유호정 의원 얘기다. 거기다 이제 비명계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체성이 모호한 자판밥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버리면 아마 거의 뭐 성공 확률은 낮다고 보고요. 정말로 그 아직은 개혁 보수의 자기의 정체성을 지킬 거라 생각하면 어느 정도 국힘에 미련을 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시간을 두면서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나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신당이 루비콘강을 완전히 건넌 것은 아니다. 그리고 돌아올 다리까지 완전히 불사른 상황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비윤계뿐만 아니라 비명계까지 품는 빅텐트 신당을 구성하고 있다 이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가능성은 다 뭐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면 어느 거는 경우나 열려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12월 말까지 이렇게 가는 건 너무 저 개인적으로는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할 생각입니다. 제 입장에서야 어려운 길이 되더라도 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사안을?
뭐 예상했던 바인데요. 어떤 점에서요? 네. 뭐 이상민 의원은 평소에 그 여야 의원들 두루 널리 만납니다. 또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잘 만나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뭐 이준석 대표가 만나자고 했으면 능히 만났을 뿐이고 되게 뭐 우연하게 만난지 또는 의도적으로 만난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뭐 민주당의 소위 비명계 의원들하고 이준석 당대표와의 어떤 그 정치적 접점들이 있냐 보면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사실. 썩 현실적인 선택지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조 의원님도 신당행 가능성을 뭐 전혀 열어두고 있으시지는 않는 느낌이십니다. 어디 이준석? 뭐 어디 예. 예, 아유, 현재로서 예. 만약에 신당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역시 예. 혐오 정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치를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준석 대표는 그 나름대로 자기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김종민이 생각하는 새로운 정치, 내가 하고 싶은 정치는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리고 아마 민주당에 있는 이른바 다른 소신파 의원들이 대부분이 같은 생각일 겁니다. 또 그분들이 정치적으로 성장해오고 정치적 어떤 노선과 가치를 선택한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금 여기저기 좀 찔러보면서 자신의 몸값과 존재감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특히 비명계라는 분들의 대부분이 뭐 40여 명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배경이 다는 아니지만 누가 있어요? 이낙연 전 대표가 있잖아요. 이낙연 대표는 그럼 뭐가 됩니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얘기해도 돼요. 가능성이라는 게 결국엔 본인이 일방적으로 뭐 전략 공천에서 공천이 탈락한다. 뭐 하위 20% 대학교는 분명히 공천 못 받을 거다. 이런 게 된다고 하면 탈당해갖고 무속 나가든가 되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공천 시작도 안 됐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현재 당원 당규에 의하면 현역들은 다 경선은 지켜줄 거거든요. 경선에 나가서 떨어지면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완전히 내 스스로 경선에 간다고 하더라도 경선에 승리 가능성이 없다든가 아예 공천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어떤 결정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한 갈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야, 비명계 갈 사람도 없지만 가면 낙동강 오리알 된다. 왜냐? 이준석 반드시 총선 직전에 몸값 키우다가 국민의힘하고 다시 합당한다. 그럼 우리 그럼 어떻게 우리 하냐? 뭐가 되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명계는 더 이상 또 이상민 의원 외에는 얘기를 안 하시는 게 현명한 겁니다. 정 의원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준석 전 대표를 민주당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오고 싶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인가요? 뭐 큰 맥락 없이 얘기합니다. 정치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상상력을 발휘해갖고 저는 뭐 이준석 당대표가 올 리 없겠지만은 우리 민주당이 뭐랄까 뭐 이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친문 586 정당이다. 저 바로 섬찟한 생각이 확 스치는데 기자 입장에서. 약간 너무 의도가 유일단인데 아니 친명 좌장의 아니 저는 기자 입장에서 친명 좌장이시라는 분 입에서 친문 586들 청산론을 얘기하시고 나서 이거 저 공천 때 피바람이 좀 부는 거를 의미심장한데요. 예, 계속 들어볼게요. 예. 아니 좀 얘기 좀 들어봐야죠.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그렇다고 하는 비판을 많이 지적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더 넓게 운동장을 넓게 쓰자. 아니 저는 지금 실망했습니다. 친명 개딸딸이라는 그런 평판을 어떻게 없애는지는 얘기 안 하시고 친문 586당 얘기만 하시니까 평소의 인격하고 좀 다른 발언이세요. 이준석 신당 창당설이 급부상하자 신당이 가져올 후폭풍을 두고 여야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자,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한다면 민주당, 국민의힘 어느 쪽 표를 더 가져갈 거라고 보십니까?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의 표가 빠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일시적인 여론조사일 뿐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에 더 불리하죠.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국민의힘이 시작할 때는 이제 불리하죠. 예. 이렇게 떨어져 나가 포용 못했다는 것 때문에. 예. 근데 막상 나가서 제3당이 돼서 표를 얻으면 민주당 표를 더 많이 가져가요. 근데
근데 그런 여론조사 나오면 민주당도 이준석 신당 창당에 좀 긴장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느낌은 전혀 못 받았고요. 오히려 어쨌든 간에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당대표 아니었습니까?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가장 큰 공헌을 많이 한 분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창당을 하게 되면은 지금 민주당에 실망한 분들이 일부 뭐 글로 이동할지 모르겠지만 중도에 있으니까. 중도에 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이 더 많이 가겠죠. 거기서 빠진 분들이. 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가 당을 만들었을 때 결국 어떤 인물들이 함께 할 거냐 봤을 때는 되게 그쪽에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들이 좀 다르긴 한데 이게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들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갈라져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양당에 대한 좀 환멸을 느끼신 중간에 계신 분들이 모이시는 거기 때문에 과거 역사에서도 그랬고요. 과거 역사에서도 당이 갈라져 나왔을 때 결과는 당시에 더 한심한 당의 표를 긁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숫자하고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나온 여론조사는 민주당의 표를 더 긁어오는 걸로 나오는데 앞으로 5개월 후에 진짜 실전 바로 앞에서 어느 당이 조금 더 못하고 있냐에서 국민들이 그 선택을 한다는 것이 저는 더 오히려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겠죠. 그거야 최종적으로 결국 지금 5개월 남았는데 저도 경험을 해보면은 되게 선거 한 2달부터 한 달 사이 그때 여론이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그때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당시 여론이 지금 대통령 임기 중간 지금 2년 만에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정권 심판할 건지 윤석열 대통령이 힘 실어갖고 마지막 기회를 줄 건지 아니면 도저히 기대 가능성이 없으니까 야당에게 견제할 힘을 줄 건지 이걸로 결정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양쪽으로 나눠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준석 신당이 전 성공하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신당의 그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들이 참여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면서 이준석 신당 했는데 우리가 간과한 게 있어요. 유승민 전 대표를 거론하지 않고 있는데 과연 이준석 신당에 유승민 전 대표가 참여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신당을 하면 얼굴이 누구예요? 이준석이잖아요. 유승민 대표가 대권 후보까지 하시고 원내대표도 하신 분이고 원내 중진이시고 TK 본류 출신인데 거기서 이준석의 들러리? 그걸 용납할 수 있을까요? 그건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이준석 대표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정치 스승이 3분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김종인 위원장, 유승민 전 대표. 그중에 최근에 가장 이준석 대표를 돕고 있는 분이 김종인 위원장이잖아요. 이분은 아시다시피 여야를 넘나들면서 항상 총선 대선판에서 승리를 이끌던 분인데 이번에도 지금 신당 기획과 방향은 다 이분이 설계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막후에서 좀 신당을 움직이는 거죠. 이분은 좀 사석에서 그래요. 내년 총선의 시대 정신은 제3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주역을 이준석 대표로 점찍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분은 항상 여야를 넘나들면서 막후에서 큰 역할을 해왔지만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항상 뛰쳐나가 버리십니다. 포기하고 나가세요. 이번에도 과연 신당이 얼마나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이준석 대표를 끝까지 붙잡아주지는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그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이제 만나고 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누군가를 만나보라 그랬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금태섭 전 의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둘이 힘을 합쳐서 한번 제3당을 해봐라. 이게 이제 의중인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다 합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열어놓죠. 그것을 그 가능성을 부정할 정도의 어떤 이견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직접 나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대인계에 있기 때문에.
선거 전에는 다 자기 말대로 해줄 것처럼 자기 아젠다를 수용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선거가 딱 끝나면 자기를 갖다 팽하더라. 그런 걸 너무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다시 그런 일을 겪기는 싫다. 평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놓고 뭐 나서가지고 지지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은 적어도 이분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된다. 뭔가 좀 한국 정치판 자체를 흔들 만한 뭔가가 좀 나와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 진 교수님하고 김종인 위원장하고 좀 가까우시잖아요. 그 김종인 위원장이 얼마 전에 교수님한테 전화하고 아침에 전화할 때 그 누구죠? 이명환 위원장 만날 때인가? 이명환 위원장 만날 뭐라고 때인가?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러더라고요. 내가 시간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전화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세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문제의 원인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바뀌어야지. 나머지 밑에 바꿔서 뭐해? 라고 투덜투덜 대시더라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만나서 한자가 국민의힘이라고 했는데 속마음은 사실은 대통령이다. 대통령까지 말씀 안 하셨는데 네. 아니 대통령이 변해야 되는데 모든 게 너무나 명확하지 않아? 이러면서.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